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키트죠. 그죠? 반다이 1대100 퍼스트 건담. 지인분께서 꽤 전에 제가 이제 제작한다고 필요하다고 이제 분양해 주셨는데 너무 좀 지체돼 가지고 이제 후다닥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드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만들 것인가 한번 계획을 좀 짜보니까 전체 풀도색은 손도 많이 가고 또 그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뭐 절충해가지고 이제 부분 도색만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붓도색은 이제 붓도색 그 다음에 캔 스프레이 도색 이제 병용을 할 건데 붓도색은 좀 디테일한 부분만 하고 기본 도색은 이제 캔 스프레이 도색을 할 겁니다. 사용된 도구는 아트 나이프하고 가위 그 두 개를 사용하고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사둔 게 뭐 10mm 짜리도 있고 20mm 짜리도 있고 요거 그 다음에 좀 폭넓은 것 가는 거 이게 한 6mm인가 5mm인가 한 4종 정도 사용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타미야 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은 더 비싸지만은 뭐 품질이 괜찮은 타미야도 뭐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이 요즘 키트들은 이제 별도의 파츠로 돼 가지고 그냥 붙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도색해서 붙이면 끝나는데 일체 통짜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 가리면서 싸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하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요 사이 틈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가리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애먹은 부분인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만족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가슴 여기 어떤 라지에트 부분하고 목 부분은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설정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별도 파츠 그냥 딱 붙이면은 토색해서 붙이면 쉬운 부분인데 통짜다 보니까 다 마스킹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가슴 옆구리 부분은 이제 레드 붉은색인데 일단 노란색 칠한 다음에 노란색을 다 가리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붉은색 부분도 다 가렸어요. 그리고 헤드 부분은 눈이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 외곽 주위가 이제 붉은색, 그리고 이제 먹선처럼 블랙 라인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칠할 때 이제 먹선 넣기 할 때 좀 잘못 묻으면 닦아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눈 칠할 때. 그래서 이제 노란색은 라카 계열의 캔 스프레이로 칠하고 그 외에는 에나멜로 했을 경우에 에나멜 신으로 닦아내면은 눈의 노란색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도료 간의 상성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눈 부분만 노란색 칠하기 위해서 마스킹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뭐 뿔은 그냥 이렇게 화이트니까 화이트 칠하면 될 것 같고 방패 부분도 이 관측 창 부분만 흰색이고 여기는 별 부분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도 그냥 별도 받침을 붙이면 되는데 마스킹 하는 게 좀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 뭐 어린 시절 종이 그죠? 뭐 이렇게 공예나 학교 수업 시간에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차피 칼로 자르고 붙이는 부분이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뭐 이렇게 숙련도의 문제는 아니다.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그리고 발 부분은 발목 부분이 통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절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하단 부분만 레드로 되는데 이 부분을 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발 부분이고 발바닥 부분은 전체 레드니까 그냥 이렇게 통으로 레드로 칠하면 되죠, 그죠? 코어 화이트도 좀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고 뭐 시간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박스에 있는 측면 사진 보니까 대략 좀 뭐 한 3색만 잘 배분하면 되는 거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렸습니다. 화이트가 될 부분, 레드가 될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루가 되고 유리창 부분은 뭐 스카이 블루, 밝은 하늘색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꼬리 부분도 여기는 뭐 끝만 화이트인데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뭐 여유 되면은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킹 작업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 캔 스프레이를 베이스로 도색 작업을 할 때는 첫째는 이렇게 마스킹 작업과 이제 이런 그 고정 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스티로폼에 꽂아야 되니까 칠하고 그래서 요 정도의
마스킹 작업과 이제 고정핀 여기까지 1단계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색 순서인데 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색이 덮어지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두 번째 노란색을 칠하고 제가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노란색하고 이후에 이제 그냥 레드 칠하고 끝날 녀석들은 그냥 레드 칠해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레드하고 부분 레드하고 이제 블루인데, 레드는 남아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 있잖아요, 하단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마스킹하고 다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기 아랫배 부분에 있잖아요, 이 노란색 V 이외에는 레드거든요. 그래서 마스킹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마스킹 이 V자 이게 좀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에나멜 레드로 붓도색으로 이제 나중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마스킹 하기가. 그리고 블루는 이제 상반신만 블루고, 그리고 이제 코어 파이터의 이제 기수 부분이 블루니까 상반신 블루, 그리고 코어 파이터 부분 블루,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한 이렇게 10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2번에서 3번을 분사를 해줘야지, 그죠? 한 번 뿌리고 마르고 또 한 번 뿌리고 마르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좀 더 도막이 두껍게 되고, 그죠? 색이 또 발색이 좋은데, 저는 일단 뭐 근데 그 정도 퀄리티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1회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요 상태가 1회 도포 수준인데, 이 뭐죠? 이 모퉁이 부분은 약간 좀 덜 발라진 부분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이 방패 요 부분이 또 포인트인데, 1회 도포해서 말렸습니다. 근데 엄밀히 하려면 한 최소한 2회 3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서리 날 부분은 살짝 노란기가 조금 덜한 것 감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일단 타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킹해서 옆구리 부분 레드 그리고 블루 도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부분 도색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노란색은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제 되어 있고 위에서 가렸고, 이제 옆구리 부분만 레드인데 좀 색은 잘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캔스프레이도 초기나 중기까지는 압력이 일정한데, 이제 좀 많이 쓰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이제 침을 많이 튀기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거리나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다, 약간 스킬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뒷부분도 좀 매끈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잘 마른 것 같은데, 레드와 옐로우 마스킹하고 블루 도색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까지 도색이 끝났네요, 그죠? 이게 컬러가 3색이지만 꽤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윤, 킹라윤 같은 거 칠려면 정말 마스킹 지옥이 아닐까. 색이, 그죠? 지금 3개 가지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마스킹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통 저는 블루 같은 경우에는 퓨어 블루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블루 요번에 좀 약간 건담은 이 블루가 좀 약간 밝은 계열이잖아요, 그죠? 하늘색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브릴리언트 블루 한번 써봤습니다. 색감이 약간 좀 밝으면서 건담티 같더라고요. 아마 미스터 합인가 군제 거기서는 건담 전용 도색 도료도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면 아마 퍼스트 건담 칠할 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화이트, 흰색, 빛색 서페이스 한번 뿌려주고 칠했습니다. 근데 마스킹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흘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브릴리언트 블루 색상이고, 몸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마스킹 해주고, 그죠? 지금 여기도 이제 레드나 뭐 옐로우가 숨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어 파이터 기수 부분은 이제 같이 동일하게 블루 색으로 색 맞춤 해줬습니다. 이렇게 캔스프레이 기본 도색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다음은 같이 이제 조립하는 영상으로 이제 완성을 이렇게 서로 해 나가 보자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필요한 도색은 이제 붓도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립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도색 작업은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조립에 들어가 볼 생각인데, 아마 이제 색이 어느 정도 칠해져 있기 때문에 조립만 하더라도 꽤 근사한 효과가 좀 기대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조립한다는 느낌으로, 그죠?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앞쪽에 제가 영상 편집으로 다 넣을 건데, 이제 다 라카 도색이죠, 그죠? 라카로 부분 도색, 필요한 부분은 다 해두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화이트나 뭐 레드 색으로 가는 걸로 이제 그대로 조립하면 되겠죠. 목감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 가지고 이제 방송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도 아니고 영상이죠, 취미. 제가 무슨 방송이라는 말도 좀 과분하네요, 그죠? 여기 이제 근데 요거 이제 싸둔 이유는 아시죠, 그죠? 이제 원래 프라모델이 이제 비닐을 싸두는 게 스크래치 방지죠, 그죠? 딴 거 이렇게 밀봉되면은 또 오래 플라스틱이 간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간의 마찰 때문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닐로 제가 좀 싸두었습니다. 오늘은 좀 초점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주먹이라든지 바주카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계열의 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나멜 있는 거 보니까 미디엄 블루하고 필드 블루고 두 가지 있는데, 이건 좀 더 짙은 회색에 가까운 블루고, 얘는 이제 회색하고 블루 섞은 느낌. 그 다음 요걸로 딱 칠하면은 딱 그 설정의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엄 블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에나멜 붓도색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쓰면서는 단촐한데 22번까지죠, 그죠? 1대 100이니까 과정이 좀 있긴 있는데, 막상 또 조립 시작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게 일단 순서가 대략 보면은 좌측 팔, 그리고 이제 우측 팔, 그 다음에 몸통, 다리도 좌측 우측이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봤을 때는 여기 좌측 같네요. 여기 이제 좌측이라고 되어 있네.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이제 아랫배 부분, 다리는 이제 가동식이 아니고 부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가동 간접부는 포기한 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어 파이터가 스텝이 거의 4단계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접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조금 있고, 이제 몸통에 넣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완료고, 이제 무장이 16, 17, 실드 방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프링 발사되는 것, 이렇게 이것도 바퀴포 같은 놈이죠, 그죠? 바주카포. 그리고 이제 조립 합체, 그리고 백팩은 다 심플한데 이렇게 또 마지막에 붙여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무장을 다 이렇게 다 부착하는 이 22번으로 이제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죠? 좌측 팔이죠. 주먹부터 일단 접착해 둬야 되겠죠. 49번, 50번. 주먹은 이쪽에 있구나. (49, 50번) 아무래도 또 에나멜 붓도색 하더라도 밑색이 이렇게 화이트 아니고 이제 레드나 이러면은 발색이 좀 달라지니까 밑색 스페이스 한번 칠하고 붓도색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과정도 필요하면은 제가 한번 촬영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49번, 50번, 49, 50번. 여기 이제 좌측 주먹. 반대편 주먹도 자르는 김에 빼줘. 반대측은 47, 8인데 파츠 하나 더 들어가네요. 47, 8. 파츠가 이제 뭘 잡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우측은 이제 아무래도 저기 라이플을 쥐니까 23번으로는 얘입니다.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주먹부터 한번 접착해 볼까요? 첫 접착이니까 좀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네요. 핀이 있고. 근데 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잡기가 나쁘진 않네요. 접착제 작업은 또 꽤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유튜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립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왕이면은 저기 촬영을 하는 게 또 좋으니까 촬영할 때만 조립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조립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하게 되네요. 좌측 우측도 그냥 같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안에 저기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네요. 여기 돌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 얘를 먼저 접착을 해주는데 여기도 한 3포인트 정도 접착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대로. 요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 피드백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원래 이거 없이 구멍만 뚫었을 때는 제대로 이게 딱 꼽혀서 잡히지 않고 들렁들렁거리고 잘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파이프를 넣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선한 거죠, 그죠? 접착제를 다 같이 발라주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순서가 좀 안 좋았네요. 단차 없이 꽤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거 만들 때는 저도 이거 한 30 몇 년 전에 만들고 이제 처음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조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 주먹 만들 때도 막 상상이 되죠. 막 완성 후의 모습이. 팔의 완성 후의 모습과 막 상상하면서 만드는 즐거움. 요즘은 뭐 이렇게 키트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킷이다, 그죠? 그냥 뭐 큰 비용 아니고 그냥 저기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런 애틋함이 없죠, 그죠? 하나가 좀 뭐 이렇게 상상이나 망상할 일도 적어진 것 같고. 주먹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팔 하완 15, 16번 15, 16번 반대쪽도 같이 좀 뜯어버리겠습니다. 13, 14번 한 번 할 때 다 또 잘라두는 게 부품만 저기 혼동만 없다면 시간 세이버가 되니까. 그리고 상완 부분은 7번, 8번 7번, 8번 그리고 반대쪽에는 5번, 6번이겠죠. 주먹을 저기 하완이 아래팔 부분이 주먹을 잡아주게 돼 있어 가지고 하완부터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핀 부분은 여기 또 넘버가 있네요. 15번 그죠? 15번은 윗부분이고 아래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주먹을 이렇게 칠을 하면은 거기 칠을 해놓고 이렇게 조립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칠을 할까요? 나중에 도색할 때 괜찮을까나? 일단 이게 지금 이 못대가리 방식은 도색의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안 한 설계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뭐 꼽았다 뺐다 하는 이런 구조면은 도색하고 딱 꽂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분리가 안 되니까 한번 조립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구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뭐지, 특히 이 로봇 건담 이런 류들은 도색까지는 좀 배려를 안 한 설계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왼손 하는 거죠. 일단 저는 이거 조립하고, 그렇게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붙이고, 반대 하완도 그냥 그대로 가죠. 좋습니다.
폴리파트 없는 게 좀 더 심플하면서 경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잘한 폴리파츠도 끼우고 그 다음에 접착제 바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가는 느낌. 그 맛이 꽤 좀 시원하네요. 됐고, 다시 왼손으로 와가지고, 왼손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팔이 접혀지니까 이게 기울기가 그림에서는 여기 히로이 넓다, 밑에가 세마이 좁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되고 왼팔일 때 이렇게 맞죠, 그죠? 엄지 위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좀 보이시죠, 그죠? 각도가 큰 각도, 작은 각도. 그러면 얘가 맞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감싸주는 형식. 접착제는 간접이 따로 또 단굿에 간섭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만 발라주면은. 폴리파츠 없는 고전프라는 정말 좀 쿨합니다. 도색도 뭐 크게 없이 그대로 즐기는 때니까. 됐구나, 딱 됐구나. 됐는데 이쪽 부분이 좀 꽉 끼워져야 뜨지 않으니까 봐주시고, 여기 또 약간 턱걸이가 있네요. 여기 어깨 부분에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가? 이게 이제 왼팔 됐고, 오른팔은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앞쪽으로 접히니까 그것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건 아니고, 이렇게, 그죠? 됐습니다. 유격 없이 드는드는 한 맛이 없어요. 딱 적당하게 딱 조이는 맛입니다. 영상 이런 것에 구애 없이 그냥 스탠다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주먹도 도색을 미리 해두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는 특히 조립성이 더 좋은데, 따로 이렇게 테이핑이라든지 짙게 할 필요 없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제 오른 주먹, 왼 주먹 끝났고, 어깨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일단 여기는 오른인데 왼쪽에서도 34, 5번 여기 있네요, 그죠? 돌기 부분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게이트하고 좀 약간 혼동돼 가지고 많이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34, 5번이 그러면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반대측은 오른쪽 어깨가 되겠죠. 왼쪽 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위치가 되고 설명서상, 그러면은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어깨 연결되는 부위가 되겠죠. 3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적혀 있죠, 34번 끝머리에. 넘버가 기억돼 있어, 적혀 있어 가지고 각인돼 있어서 이제 조립은 더 편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시계 바늘처럼, 그죠? 이렇게 홈이 나 있잖아요. 돌기는 여기는 없는데 관리는 있나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홈이 나 있죠. 안핀, 수핀이 안핀에 이렇게 맞물리는데 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각도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팔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쓰다 보면은 이렇게 팔 벌려놓았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양쪽으로 돌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돌기가 없으니까 설계를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추측에 양쪽으로 다 돌기를 내봤는데 양쪽 다 했을 때는 얘가 이제 벌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양쪽 다 꽉 잡아줘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 나중에 뭐 금형 수정해 가지고 여기 밀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메꾸든지 금형을. 핀이니까 금형에서는 반대로 이제 홈이 되죠. 그리고 그 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홈을 이제 메워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요렇게. 그러면은 접착제를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금형도 이제 이렇게 시사출물 뽑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해서 수정하는 거죠. 그죠? 정정. 우리가 글도 이제 한번 딱 썼는데 오탈자라든지 문맥에 문제없이 딱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또 정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책도 그렇고 금형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얘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 돌기가 홈에 딱 걸렸어요. 차렷 자세인가? 그리고 왼팔이니까 이렇게 딱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뭐 뜨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오른 주먹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죠, 그죠? 저기 잔여물인데 약간 비틀린 맛도 있어요. 약간 그건 좀 잡아주고 확실히 이런 것들은 좀 제거가 돼야지. 나중에 내부에서 이제 간섭이 좀 덜한 게 되겠죠. 그리고 36번이라 그랬는데 이게 좀 각인이 지워졌네요. 여기는 안 보이네요. 3자만 보이고 얘는 얘도 안 보이는구나. 금형 뭔가 좀 수정을 했나 보다. 이건 위치로 봤을 때는 주먹이 이렇게 되고 여기 맞겠네, 그죠?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은 면적도 지금 넓은 게 암시하듯이 접착이 제대로 확실히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또 벌어지거나 헐렁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조립이 확실히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죠. 제대로 굳을 때까지 이제 팔을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원통 부분인데 자세 보니까 여기 지금 약간 반달처럼 한쪽에 이렇게 딱 여기 깎여 있네요. 여기 지금 파츠가 하나 더 부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8번 공통인데 팔각 파츠가 이제 이렇게 미리 부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몸통에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파츠까지 부착을 한 이후에 이제 끼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트여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가지고 꽂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트여있죠, 그죠? 완전히 원형 형태의 구멍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끼우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서 이제 뭐 걸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헛돌면 안 되니까 헛돌거나 원형일 때는 물론 접착을 확실히 하면은 그죠 뭐 관계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확실하게 딱 이렇게 헛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반달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빠지지가 않는데 이럴 때는 다시 뺀다가 좀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물론 접착은 확실히 돼야 됩니다. 무수지로 그냥 제가 흘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빠지진 않겠죠, 그죠? 이 부분도 이제 반딱이고, 그럼 이 반딱이니까 각도는 그냥 포지션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포지션이 없고 딱 이 포지션만 되는 거죠. 좀 부러지기가 좀 쉬워 보이는 거는 조금 좀 약간 염려되네요, 그죠? 이건. 근데 제 어릴 적 추억으로 팔이 이렇게 부러져서 빠졌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지느러미가 좀 보기 싫은데 이게 됐습니다. 오른 팔 왼팔 완성됐습니다. 크게 뭐 저기 삽질 없이 잘 머물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몸통인데 이제부터는 도색을 해놓은 부분이어 가지고 접착제 사용이라든지 요거 잡는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왜냐하면 접착제 묻으면 이 부분 녹아버리니까. 색인데 그죠? 뭐 마스킹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뭐 꼼꼼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제가. 마스킹 할 때 뒷부분하고 이제 만약에 좀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 단은 생겼네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몸통을 이렇게 가접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스킹해서 도색을 하는 게 맞겠죠. 저는 뭐 크게 뭐 지금 도색이 나름 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뭐 불만은 그렇게 없습니다. 몸통 부분 이제 만들 때는 접착제 여기 묻으면 이제 사고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화이트죠, 그죠? 색상이 됐고, 파츠가 이제 24번이 4개가 필요하네. 24번은 여기 오나? 여기 디거츠처럼 된 건데 분리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 부분도 자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정 핀이기 때문에 또 주의해서 자르셔야 되고, 같이 또 한 방에 또 잘라버리면 또 나중에 또 고정 제대로 안 되죠. 힘 받는 부분인데. 작업 순서가 우선 여기 양쪽 끝단 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파츠를 붙이는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탄력 텐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갈 때 이렇게 딱 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딱 눌리잖아요, 그죠? 돌아갈 때 눌렸다가 또 딸깍 밀어주고, 또 눌렸다가 밀어주고, 이렇게. 근데 요건 이제 우리 그 뭐 산업이나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판스프링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요즘 자동차에서는 이제 좀 보기 드문데, 스프링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 뭐 볼펜이나 이 샤프 보면 안에 들어있는 그 코일 스프링, 이렇게 용수철, 그런 코일 형태가 있고, 한편으로 또 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얘도 일반적인 철은 아니죠. 열 처리를 하고, 재료도 좀 아마 합금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하게, 그런 이제 판때기 형태로 돼 가지고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중장비 하중을 견디면서도 이제 충격 흡수가 되게끔 그런 형태가 이제 판스프링인데, 그 판스프링의 어떤 기술이나 원리를 이 건담에 차용을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대로 판스프링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설명서에 봤을 때는 방향만 이제 아래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만 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돌기는 그대로 이제 살려 있어야 되고, 접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접착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내부에서 접착이 제대로 안 돼서 빠졌다, 덜거덩거리면서 그냥 튀어나와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래 또 봤을 때는 몸통 속에서 빠진 부속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원형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제 꽂히면은 판스프링처럼 그렇게 제대로 얘하고 맞물려서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딱 수직으로 되게끔 그 사각형의 어떤 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원형이 아니라. 다 핀의 형태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감안해 가지고, 물론 또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전문으로 얘만 디자인하면은 학습 효과하고 그 다음에 그 특화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만 하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의 집합체, 그런 산물이죠, 얘네들이. 하루아침에 나오기도 힘들고. 건담 이전에도 뭐 반다이라든지 반다이의 전신인 뭐 이마이 과학 모형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슈퍼로봇이라든지 많은 SF 프라모델들, 좀 허접한 애들 포함해가지고 많이 또 만들었잖아요. 그 기술이 어디 날아간 게 아니라 다 여기에 또 녹아들어와서 이어지는 거죠. 그 건담만 툭 튀어나와서 이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슴 부위 앞쪽은 됐고, 뒤쪽도 동일한 파츠를 부착하면 됩니다. 또 말은 하면서 작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도색을 했기 때문에 접착제가 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말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좀 산만해서 이제 거기까지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접착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묻고 여기 묻으면 안 되니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이 모형 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나 우리도 뭐 오타쿠라 그럽니까 이제.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용어라든지 프레임을 좀 씌우는 그런 것도 보곤 하는데, 이 조립하는 것도 조립이나 도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애들, 물론 뭐 걔네들은 딴 쪽에서는 재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시기 질투의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오타쿠라든지 뭐 찐따나 아니면은 뭐 계집애 같다, 뭐 집에서 이런 거 만들면은 뭐 그런 소리 하는 남자 애들이나 남자들이 있는데, 시기 질투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왜? 자기는 못하는데 쟤는 잘하니까. 쟤는 이렇게 자꾸 섬세한 작업을 이렇게 해내고 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막 도색까지 예쁘게 해버리면은 뭐 예전에 그런 시절에도 그죠, 시기 질투나 좀 미울 수 있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누군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타쿠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간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좀 능력이나 재능이 있으면은 시기 질투하는 애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제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헤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중반기 넘어갔을 때 헤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막간을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이 이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지금 이 색깔이 약간 밝은 옥색이잖아요. 옥색기가 있는 화이트인데, 얘까지 제가 화이트 만약에 칠했다면 일이 엄청 많아지죠. 마스킹 작업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헤드 후면부는 그쪽에 있고, 헤드 전면부는 이쪽에 있나요? 아무튼 이제 꺼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지만은 좀 까보겠습니다. 제가 붓도색을 했어요. 붓을 제가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붓 상태 붓 끝이 휘었더라고요. 이렇게 붓 끝이 갈라지고 휘었는데 그걸로 칠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도구빨 얘기는 안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냥 도구도 좀 되게 뭐죠? 뭐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뭐 타미야가 좀 비싸긴 하던데, 아무튼 끝이 갈라지지 않는 세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부위 이렇게 칠할 수 있는 애, 붓을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쓰레기 붓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꾸역꾸역 칠했고, 에나멜 도색입니다. 눈만 제가 노란색이죠. 락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착을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순정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정에 여기 기관포 포트잖아요, 그죠?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구멍 그냥 뚫었어요. 이게 1.2mm인가 3mm. 뭐 저기 안 뚫으셔도 되고, 고전은 제가 고전의 어떤 순정미를 좀 그대로 이어가고 좀 살리는 편인데, 저 부분은 좀 구멍만 뚫어줘도 꽤 효과가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뚫었어요. 절대 제가 구멍 뚫는 구멍 성애자는 아닙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제 부분 도색했을 때는 항상 이제 접착제에 주의하는 쪽으로 하고요. 근데 약간 좀 앞판이 더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여기도 약간 튀어나왔고, 여기 하단도 약간 더 튀어나왔죠. 좀 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뿔이 있는데, 뿔을 마지막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뿔은 원래 저기 설정색은 레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설정이 이게 화이트니까 여기만 레드 다시 칠해줬어요. 다 에나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색 때문에 제가 자르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잘라야 되겠죠. 다만 형태가 이제 이 끝이 약간 엣지 있게 날카롭게 됐죠, 그죠? 그래서 2분할로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얘가 붉은색이니까 뭐 잘라도 괜찮죠. 여기 뭐 이제 구멍에는 홈은 없고 바로 접착하게 되네요. 근데 도색을 한 부분은 순접으로 가야 되는데, 순접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순접
뭐 순접도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우리 뭐 저기 문방구나 저기서 흔히 보는 그 순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팔레트에 그냥 조금 따르고 여기다 바로 하면 안 되죠, 여기다. 너무 많이 묻어져 버리면 번져버리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드에 순접을 바를까 뿔에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뿔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순접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늦은 게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나 종이니까 이쑤시개에다가 이제 좀 발라가지고 이쪽에 그죠? 조금만 저자체 순접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좀 발랐습니다. 도색을 한 부분은 이제 순접으로 가야 되고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위치는 정확하게 어딜까요? 뿌리도 생명이기 때문에 수지수평을 잘 맞춰야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스아트나 이렇게 설정을 보니까 이 윗부분도 좀 모자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챙 부분도 좀 블랙 계열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얀색보다는 블랙으로 칠해주니까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이 표정이라든지 시선 처리가.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위쪽까지 블랙으로. 제가 건담은 초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헤드까지 됐어요. 순접도 뭐 편하게 처리하면 되고. 몸통에 이제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코어 파이트가 이제 코어 파이트를 잡아주는 파츠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들어가네요. 59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쪽이 이제 아랫배 부분, 이게 이제 윗부분, 가슴 부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큰 부분이 위가 더 넓잖아요, 그죠? 남자는 역삼각형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것도 좀 접착이니까 하나 접착제 부분은 좀 주의를 하되 뭐 이렇게 뭐 앞뒤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프레임처럼 이렇게 골격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가려지고 이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얘는 접착하고 이 부분은 이제 순접으로 가야 되죠, 그죠? 좀 약간 복합적인 작업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수지 조작제는 굳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지 조작제 먼저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가급적이면은 좀 튼튼하게 이제 부착이 돼야 되겠죠. 네, 이거 접착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죠? 얘는 이제 90도만 좀 딱 세팅해주고 딴 건 뭐 그리고 접착제를 여기도 끝단에도 발라주겠습니다. 발라주고 나머지는 이제 순접인데 순접도 또 너무 막 이렇게 번지게 칠해버리면은 백화 현상이라고 하시죠, 그죠? 허옇게 뿌옇게 돼버리니까 또 너무 접착제를 또 많이 바를 수도 없어요. 일단 이렇게 슬기슬기 발라주겠습니다. 몸통에 있는 프레임 부분이 제대로만 저기 잡아주면은 여기 접착제 부분, 여기 순접 부분은 크게 뭐 효과는 필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유균만 안 생기게끔만 부착만 되면 되니까 뭐 부담은 크게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일단 순접을 다 칠했고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90도 세팅이니까 얼추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한번 맞춰보고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어 넣을게요. 근데 뭐가 문제죠? 부착이 안 되는데 59번 제가 잘못 꽂았네. 또 실수했네. 이게 제가 상식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좁은 쪽이 위였다니.
빠르게 제가 또 이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저기 거기 순접이 지금 마르는 시간 때문에 굳어버리니까 거대한 미스네요. 지금 90도 맞추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실수할 뻔했어요. 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팔이 들어가야 돼요. 팔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야 이게 참 어렵네요. 팔도 맞추고 얘도 맞추려고 그러면은 부착을 했습니다. 순접이기 때문에 비틀림 나중에 수정 안 돼요. 지금 다 잘 봐야 됩니다. 주먹도 맞죠, 그죠? 오른 주먹, 왼 주먹.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 빠졌네요, 그죠? 헤드도 같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이게 또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순접 부분이 굳어버렸네요. 순접을 다시 좀 칠해야 되겠어요. 이거 만드실 분들은 저처럼 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형 키트인데 팔이나 뭐 헤드 이렇게 다 이렇게 꽂아서 걸어서 하는 방식들은 많이 거의 다 없어졌죠. 조립도 힘들고 도색할 때도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는 다 이제 없어진 어떤 체결 방식이 된 거죠, 그죠? 헤드 모르는 건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팔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가 걸리는 건가? 헤드가 걸리구나. 헤드가 이 부분은 어려운데요. 접착제가 자꾸 굳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을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두겠습니다. 이제 빠진 거 없죠? 빠진 건 없는데 서머셋은 고무줄로 좀 말아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상반신 5번 스텝 5 상반신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크게 어긋난 부분 없죠, 그죠? 이렇게 볼은 뭐 나중에 또 부착하는 걸로 하고 지금 부착할까요? 상반신은 다 되었고 이제 다리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발목 부분은 따로 이렇게 통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좌측부터 가는데 2번, 3번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넘버링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2번, 3번 번호 없는 건 4번이 되고 이제 2번, 3번 이렇게 좌측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공통 아니구나.
이게 넘버 있었군요. 근데 제가 적어 놓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지워졌어요. 어떤 게 지금 43번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지워져 버렸네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략 가접으로. 얘가 이제 우측이죠. 우측은 제가 아까 저측이라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쪽 한번 끼워 봅시다. 미세하게 지금 발 형태가 다르죠. 이쪽 길이도 다르고, 그죠? 좌우 길이도 다르고. 여기 아예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얘가 맞고, 그럼 요걸 문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부분은 17번, 18번, 78번. 하단 부위부터 접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약간 묻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닦아내면 됩니다. 이게 신노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접착제 묻으면 안 좋으니까 제일 하단 부분만 순접으로 해주고 상단 부분은 수지 접착제를 제가 바르는 걸로 할게요. 이온화 해가지고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접착제 때문에 그죠? 녹아나서 이제 번지면은 정말 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제 그 도색에 상관없는 녀석은 그렇게 가고 윗부분만 이제 거기 수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지고 엄청 많이 사용했죠 지금까지. 여기도 약간의 그리고 저기 완충 공간으로는 거기는 여백으로 접착제 바르지 말고 그냥 피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접착제가 아니라 도색한 부분이니까 또 접착제 주의. 됐습니다. 어긋남 없는 부분 잘 보고. 이게 근데 얘는 이거 뜨죠 왜? 단차가 있을 부분이 아닌데 좀 떴죠 여기. 어떤 일단 가죠. 수평 맞는데? 지금 어쩌서 뭐가 좀 비틀렸는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그냥 순접이죠. 고민할 것도 없이. 이왕이면 안쪽 단차 쪽에만 제가 부착을 하고 힘 받아서 이렇게 비틀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라카가 지금 묻어 나오네요. 순접에 약간. 접착제는 두려운데요. 됐습니다. 이렇게 밑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허벅지인데 바로 반대편 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업을. 그래야 이제 그 굳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이 팔레트 뭐 임시로 만든 거죠, 그죠? 그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접착제 쓰는 게 훨씬 또 순접을 오래 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얘 막 쓰다 보면 여기 주둥이 막 뭐 이물질 붙고 막 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쓰면은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고 하니까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또 말을 꽉 차게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목 상태가 좀 지금도 좀 안 좋다 보니까 말이 또 좀 잘 안 나오네요. 오디오가 좀 이번 영상은 제가 오디오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접착제 2가지 종류로 부착을 했고 얘도 부분 도색이기 때문에 항상 접착제 주의. 아랫부분은 이 정도로 비틀렸나요? 바로 지금 밑판 붙여서 형태의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내비둬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신속하게
부착을 해가지고 형태를 잡아버려야 되겠네요. 보다닥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쪽까지. 아, 좀 남네. 약간, 그죠? 약간, 요렇게. 예, 이 부분에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됐어요? 이번 다리, 허벅지 부분. 17번이 아래. 좀 헐렁한데요. 이렇게 싸지는 것 같은데. 내부 핀 이 방식은 좀 안 좋죠, 그죠? 근데 이 테두리를 따라서 가이드 핀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게 좀 독특하네요. 절도제를 발라줄게요. 여기도 발라도 되죠, 그죠? 저런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 딱 아구 안 맞는 경우를 제가 종종 접해가지고 옛날 그때 당시에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절도제 없으니까. 다행히 지금 정확성은 있어가지고 정밀도가 있어가지고 뭐 고쳤습니다. 여기도 고무줄로 좀 말아두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핑으로 그냥 퉁치겠습니다. 고무줄 스타일은 아니니까. 자, 이 부분 오른발, 왼발, 다음은 파츠 19, 20번. 또 동시 작업으로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용 이 수지 접착제하고 순접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순접 작업은 따로 이제 할 때 해주는데 부분 도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게 됐네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이제 국산포라는 좀 이게 안쪽에 핀이 위치가 좀 잘 안 맞았죠. 그래서 막 부러졌던 기억이 얘도 지금 얘는 이제 맞는데 국산은 좀 안 맞았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도 좀 있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테이프로 어떻게 좀 잘 동여매야 될 것 같아요. 테이핑 했습니다. 이제 7번까지 완료됐네요. 그죠? 상반신도 됐고, 이제 발 부분도 됐고. 그래서 부분 도색이 꽤 봐줄만 하죠.